안녕하십니까.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일드 8월 5일 방송 2022년 요약 및 해설해드리고 제가 6월 17일날 보정한 제 자산배분 전략의 엑셀 시트를 그대로 띄워 놓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마찬가지로 나오셨는데요. 가기는 블랙록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하신 분이고요. gershon하고 케이티 존스는 채권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알리안스 버스타인의 채권 코헤드고요. 그 다음에 케이티 존스는 여기 채권 전략에 관한 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는 금융 리서치 센터에서 근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말씀을 하시면은 깊게 새겨듣고 의지하는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 파이널 스프레드로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요. 2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를 먼저 찍을 것이냐 아니면 3.5%를 찍을 것이냐. 지금 한 3.2%대인데 8월 5일날 금요일 현재 어느 것을 먼저 찍을 것이냐에 대해서 세 분 다 3.5%에 먼저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2.5%를 먼저 도달할 것이냐 3.5%를 도달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두 분은 2.5% 그리고 gershon은 3.5%를 먼저 도달할 것이다. 즉 단기금리는 앞으로 더 튈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렸습니다.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히려 2.5%도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한 2.8% 수준인데요. 3.5%까지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Fed Funds Rate 즉 연준의 정책금리에 그러니까 몇 %대에 도달할 것이냐 올해 연말에 그래서 3%대 즉 뭐 3.7%도 3%대니까요. 이렇게 해서 앞자리 숫자를 이제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앞자리 숫자가 다 3%대라고 예상을 했고 한마디 이제 gershon은 붙였습니다. 내년으로 가면 연준의 정책금리가 4%대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얘기한 주요한 주제는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결국에는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고용 증가가 있었죠. 50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가 있었는데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엄청나게 빨리 9월달 정책금리의 인상 수준을 75pp로 보는 수준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65% 정도로 지금 시장이 갑자기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읽는 데이터들은 지금 좀 안 좋아지는 게 꽤 있지 않습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Manufacturing PMI, 그 다음에 미국의 집값 데이터, 거래량 데이터, 그 다음에 신용이 창출되는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감속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고용은 굉장히 강력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선생님들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약간 기인해서 이렇게 고용 증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특정한 섹터도 아니고 광범위하게 좋았기 때문에 좀 강력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한 게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점도표를 3.5%로 미디언 값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6월달 발표한 걸 보면요. 근데 현재 지금 연준의 그런 더트 플로트 점도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2년물 같은 경우에 3.2%에 달하는데 이만큼의 갭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게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월 21일이 FOMC 미팅인데 그 사이에 CPI 데이터도 뭐 두 번이 나와야 되고요. 굉장히 앞으로 많은 일이 있고 잭슨홀 미팅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하이힐드를 최근에 밀기 시작했는데 하이힐드의 가격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하이힐드의 리스크 프리미엄 가산금리가 140bp 즉 1.4%나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하이힐드 전반적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런 상황에서 하이힐드를 살만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의 그런 채권에 대해서 지금 살만하다라고 이제 케이티 존스하고 갈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6월달에 발표한 이 점도표를 보면은 2022년 말이 되면 그러면 금리 수준이 이렇게 3.5%하고 4.0% 사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2년물 단기금리가 3.2% 수준만 지금 주는 수준이면은 이만큼의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케이티 존스가 지금 이제 미국 2년물하고 10년물 같은 경우에 지금 약 40bp 정도 금리 역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날 이제 고용보고서의 내용이 워낙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장단기 금리, 그 다음에 점도표하고 약간은 괴리되어 보이는 시장의 3.2% 단기물 금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시장의 단기 금리는 이만큼 그래도 올라온 것은 연준의 강력한 의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연준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즉 금리를 인상의 속도를 갖다가 늦추지 않고 따박따박 해나갔는지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경제가 감속하고 후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반대로 더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단기 금리가 지금 이거 보면은 역전 규모가 거의 한 40bp, 0.4% 된다는 이 사실, 더 튈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그런 것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연준의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경제의 감속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이 연준하고 괴리되어 있는 것, 그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분 다 얘기한 게 앞으로가 이제 좀 변동성 장세가 될 것이다. 이제 줄라이 페이롤스가 나왔고요. 50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CPI 데이터가 8월 10일 날도 있고 또 9월 13일 있죠. 이렇게 데이터가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잭슨홀에서 우리가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케이티 존스는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트레저리라는 국채 말고 크레딧, 회사채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이드 스프레드가 더 벌어질 것인지 아닌지,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한 달 만에 무려 140bp가 가산금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그래서는 하이드를 확실히 살만하다 그래도 더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오토 딜레버리징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워낙 좀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2020년 3월에 그런 샥 때문이라도 결국에는 부채를 그만큼 많이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바이백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그렇게 기업의 위기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버퍼 같은 것을 적게 만들어 놓고 막 함부로 그렇게 돈을 쓰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딜레버리징이 되는 거죠. 그죠? 빚이 그대로 노미널하게 있어도 인플레이션이 바로 부채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만기 구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지난 한 2달 동안 여러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불과 3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고위험 회사채의 비중은 전체 회사채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막 부도가 나고 이럴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했고요. 요런 것을 좀 들으면은 하이힐드를 좀 살만하냐에 대해서 이제 갈기한테 조나탄 페러가 물어보니까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대신 IG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3%대 이상으로 좀 넘어가면 그때는 좀
분할해서 매수할 만한 상황이다. 4.5% 혹은 5%의 이자를 주는 것은 굉장히 꿈의 그런 이자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의 이자라는 데는 이제 동의를 했고요. 따라서 intermediate, 장기금리도 아니고 단기도 아닌 중기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를 갖다가 개별 이런 투자자들은 살만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초단기물을 이제 좀 롤오버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또 장기를 봐야 되니까 금리를 많이 주는 장기물을 사고 이렇게 해서 바벨 전략을 쓰는데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만큼 그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덜 매수하는 중기채를 사면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가격이 그만큼 안 올라와 있으니까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는 없다. 자기네들 포지션은 뉴트럴이다 얘기를 했죠. 왜 뉴트럴이냐?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리스크가 사실 큰 거는 듀레이션이 긴 거고 만기가 긴 것인데 만기가 길지 않잖아요. 보통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길어봤자 뭐 5년, 7년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만기 구조가 짧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하이힐드를 살만하다는 거죠. 하고 그만큼 또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스프레드가 좀 벌어질 것을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상당히 정확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6월 17일 날 보정했던 제 자산 배분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제가 이제 이 KT 존스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중기채에서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6월 17일 날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2.5% 이하로 이제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채권 가격이 장기물이 상당히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금 장기채 비중이 한 20%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5%를 좀 덜어내자. 그리고 현금화를 일단 하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진행할 때 위험자산 중에서도 지금 위험자산 비중이 58%인데요. 위험자산 비중을 53%로 좀 줄이고 좀 덜어내자. 그 기준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2.5%에 도달해서 2.2%를 찍을 그 사이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위험자산과 그 다음에 수비자산 중에 장기물을 각각 이 비중에서 5% 또 5% 그래서 전체 비중에서 10% 수비 5% 공격 5% 좀 덜어내고 다시 좀 싼 가격에 두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엿보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회 손실과 기회 수익의 계산은 지난 방송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산 배분 전략을 유지한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